이렇게 듣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시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의료를 민영화해서 다른 부분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7개월 동안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뭐 번역 응급센터라든가 지역 의료 시스템에는 사실 가시적인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2월에 전공의가 파업하자마자 아주 신났다는 듯이 일주일 만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요. 비대면 진료 앱이나 이쪽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투기 업체들 그리고 더 뒤에는 민영보험사들이 있는데 삼성이 이렇게 군침 삼킨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이 기억하실 텐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영보험 활성화 아주 큰 그 정책 보고서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그때 엄청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뒷받침해줬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당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권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영리병원, 민영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정제 폐지 뭐 이런 것들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광우병 촛불 때 사람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때문에만 거리로 나온 걸로 지금도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알지만 이명박 정부 의료 민영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광우병 촛불로 이명박 정부의 그 당시 3대 과제들 영리병원 전면 허용, 그 다음에 이 민영보험사 활성화, 건강보험 파괴, 이 당연정제 폐지 이 건이 대통령이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안 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물론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당시 이제 시민들의 강력한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요 언론들의 제일 큰 제가 답답한 점은 윤석열 정부가 2월 6일에 의사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또 뭐를 발표했냐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5개년 계획이라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를 했고 1차를 2차를 이번에 발표하는 게 건강보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의사증원이야 10년 뒤에부터 효과가 있겠지만 5년 안에 어떤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건데 엉망진창 의료민영화 진짜 건강보험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했지만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의대 증원 이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 정책을 다 빨아들여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증원안은 어쨌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총선 전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큰 숫자를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이 이슈로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 사안들을 지금 숨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그 어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외래라든지 또 응급실 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거 이 정도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집권 1년 차에 다 발표한 거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 정부의 이제 문재인 케어도 포퓰리즘이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12월에 대통령 직접 그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 왜 MRI나 초음파 같은 걸 보험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 아니, 국민들이 싫어할 텐데 싫어하는 걸 한다고 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일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명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재정학적으로 이제 재정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 주장을 했었는데요. 포퓰리즘으로 몰아서.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보장성 강화를 안 한다는 뜻은 MRI나 초음파를 국민들이 직접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비용으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영보험사를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실행방안 1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딱 그 그림대로 보시면 미국식 의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삼성서울병원이랑 이런 데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만 있는 사람은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비급여나 다른 게 너무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가는 구조로. 이게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생기는 것이고요. 패스트트랙. 민영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훨씬 더 이제 고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재정학적으로 줄어들고 또 끝으로 이게 만약 헌법소송 같은 데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정제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면 민영보험사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경쟁적인 비주의를 갖게 되면 통장이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필수 아니야.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해. 이 당연지원제도 해지될 수 있거든요. 당연지원제가 만약에 해지되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주로 뭐 가난한 사람들만 진료하는 병의원처럼 칠레나 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소위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인데 그 첫 단계가 사실은 스물스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인 지금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들을 광범하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끝으로 민영보험사들의 담합단체이면서 손해율이나 위험률을 계산하는 보험개발원이나 민영보험사가 출자한 단체가 있는데 이곳으로 올해 10월부터 저희가 진료를 하고 나면 그동안 이제 진료비나 이런 거를 실손보험에서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팩스나 사진을 찍어서 자기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보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는 여야 합의로 말도 안 되는 일이 통과된 건데 실손보험에 어쨌든 이 가입한 사람이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사로 그냥 병원에서 넘겨주라고 그냥 말을 하면 병원에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을 직접화하는 곳을 공적기관인 국민건강보험 뭐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 연합단체인 보험개발원에 그 날짜도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이라는 점이 이미 심장하죠. 2월 6일 날 이제 2,000명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나 있을 때 조용히 금융위원회에서 보험개발원으로 국민들의 개인 건강정보가 직접화될 수 있는 걸 허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10월부터? 병원급에서 의원급이 먼저 시작인지 병원급이 먼저 시작인지는 제가 지금 약간 깜빡깜빡하는데 10월부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보험개발원으로 제 진료 정보가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 받기 위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고 안 나와요? 몰라서 처음 들었어. 오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2,000명 증언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지금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윤석열 정부 지금 아마 그 거리에 퇴진 투쟁에 시민들 몇십만 명씩 끌려 나올 그런 쟁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공의들 파업하고 의사대란으로 사실은 다 묶고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너무